사이다 무비튼. 아내의 미각이 심각하다. 딸아이 출산 후 귀신에 씌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망가졌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카레를 만들면서 사과 간거, 돼지 삼겹살, 과일 주스까지 비밀 무기라며 아무거나 무조건 대량으로 투척하고 고기 양념의 중요한 마무리라면서 꿀을 한도 끝도 없이 넣는 식이다. 그 외에 마이 조미료라고 불리는 분설탕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요리든 상관하지 않고 분설탕을 뿌려댔다. 대체 당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김치며 카레까지 설탕 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해 불가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아내에게 전의적이다 라면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처갓집에서는 우리 집안이 단 걸 좋아해 라면서 웃어 넘기는데 이건 도무지 답이 없었다. 5살이 된 딸아이는 아내가 만든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 거의 울면서 맛없어 라고 솔직히 말하는데 아내는 바로 매질을 했다. 그럼 옆에서 내가 아내한테 화를 냈고 아내는 애 훈육할 때 당신이 옆에서 내 편을 들어야지 애 편을 들면 되겠어? 라고 훈육 핑계를 댔지만 자기 요리를 맛없다고 한 말에 열이 받아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씹는 순간 감자 맛은 1도 없고 꿀로 범벅된 크로켓이 식탁에 올라왔다. 사태가 그쯤 되자 나와 딸아이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아내는 펑펑 울면서 집안을 한바탕 뒤집어 엎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딸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다.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간 정도. 그런데 그게 갑자기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나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꿀 크로켓은 치우고 볶음면을 만들어줬더니 딸아이가 너무 좋아했다. 이건 안 달아 라면서 너무 맛있다고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아내가 만든 건 요리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식재료들한테 절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돈도 돈이지만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깃든 건데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죄라면 죄다. 집을 나간 후 아내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친정도 아니고 시댁인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딸이 자기가 만든 음식 타박이 선을 넘었다면서 3일 낮밤을 지치지도 않고 푸념을 늘어놨다고 한다. 아내의 푸념을 들은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는 첫마디가 너 내일 단이 데리고 여기 와서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라 였다. 내 답은 완전 거부였다. 부모님께 아내가 만든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냐? 먹고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라고 하자 맛있다며 폭풍 칭찬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미칠 지경이었다. 내가 입맛이 이상한 건가? 아니지, 그럼 딸아이는? 아내 요리는 달기만 할 뿐 요리라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했다.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회사 상사한테 이런 말을 하면 괜히 놀림만 받을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다. 집에서 요리해주는 아내한테 감사하라고 설교만 늘어놓을 것 같기도 하고 설탕에 빠진 음식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이 도저히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내의 설탕만 요리를 진심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흑설탕 메이플 망고 마파두부를 한 냄비 가득 있었던 걸 한 숟가락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한다. 아내는 시댁에 계속 있으면서 당신이 나한테 성심성의껏 찐 사과 안 하면 나 집에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다.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인다는 건 그 요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건 죽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 설탕 덩어리 음식을 계속 먹다가는 당뇨로 일찍 저 세상 가기 딱 좋은 각인데 나는 둘째치고 딸아이를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결심을 한 나와는 달리 아내의 설탕 요리에 홀딱 빠진 아버지가 나한테 너처럼 어리석은 놈한테 손녀딸을 계속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 조만간 단이 데리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는 연락을 받았다. 아내 혼자도 아니고 부모님까지 합세해서 딸아이를 탈취하러 오다니. 달리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 사람이 딸아이를 합세해서 데려간다면 딸아이는 다시 설탕 덩어리 밥을 먹어야 하고 그건 지옥이 될 테니까. 나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는 사이 부모님이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아내가 사과를 듬뿍 넣고 절인 갈비예요. 또 문제의 요리를 했는데 셋이서 나란히 복통을 일으키고 구급차 신세까지 지게 된 모양이었다. 썩은 사과를 몇 개씩이나 넣은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까지 아내 요리를 그렇게 칭찬하더니 병원 신세를 한 번 진 뒤로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아내를 면박 주는 것도 모자라 장인 장모까지 호출해서 한 소리를 한 모양이었다. 사정을 들은 장인 장모는 아내 편이 아닌 사돈들 편을 들었고 정색을 하며 아내를 나무랐다. 혼자 고립된 처지가 되자 아내는 마지막 기댈 곳으로 나를 떠올렸는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무시를 선택했다. 아내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입이 마르게 요리 솜씨를 칭찬하던 아버지가 나도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 라면서 나이든 양반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하기 싫었다. 장인 장모는 아내의 입맛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걱정거리였던 모양이었다. 우리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자네 장모가 그렇게 키운 건 아닌데 걔가 어쩌다 참... 라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찐 사과가 어쩌고 난리를 치던 아내도 나한테는 당신뿐이고 당신한테도 나밖에 없잖아. 아니야? 라며 단이 생각도 해야지. 당신도 엄마 없는 애로 키울 생각은 아니잖아. 라는 둥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내 비위를 확 뒤집어 놓는 말만 골라서 해야 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딸아이는 아내에게 엄마 싫어. 엄마 나 아프게 하잖아. 라면서 작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온몸으로 아내를 거부했다. 오죽하면 저럴까. 맛없는 음식 맛없다고 하면 바로 따귀가 날아오는데 그런 엄마가 좋을 리가. 나도 딸아이에게 100% 공감했다. 딸아이는 내 뒤에 딱 달라붙어서 아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쪽으로 대세가 기울자 아내는 자기 친구를 지원군으로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내의 친구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입맛이 다른 것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따지고 들었다. 사람이 감정으로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먹어보고 말하는 게 어때요? 아내는 자신만만하게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드는 과정만 보고 있어도 변함없이 설탕덩어리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 친구는 줄곧 나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봤다. 하지만 아내가 다 됐어. 라면서 만들어 온 요리를 보더니 내 눈엔 그냥 평범한 요리 같은데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난 엽기적인 재료라도 들어간 줄 알았지. 곤충이니 벌레니 징그러운 거라도 들어갔으면 어쩌나 긴장했는데 괜히 그랬네. 그럼 어디 맛을 볼까? 라면서 한 입 넣더니 바로 우웩하고 뱉어버렸다. 야, 무슨 맛이 이래? 달아도 정도가 있지. 넌 이게 아무렇지도 않냐?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라고 화를 냈다. 거 봐라, 내 뭘 했니? 아내 친구를 보면서 역시 내 입맛은 정상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했다. 아내 친구는 너 이런 거 만들어서 먹이면 식구들 다 죽어! 라고 독설을 날린 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해서 아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그 뒤 이혼 절차는 척척 진행됐다. 아내는 난 정말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라면서 징징거렸지만 딸아이한테 습관적으로 손을 댄 것부터 이미 관계는 어그러진 셈이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차원의 음식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요인이지만 말이다. 처음엔 다들 반대했던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 아내 친구도 지금은 누구 하나 이혼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아내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신의 요리가 맛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도 내 요리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면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고 다들 혀를 찼다. 긴 조정 기간을 거쳐 아내와 이혼이 성립됐고 딸아이와 둘이서 살게 됐다. 딸아이는 예전에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싫었다는데 내가 요리를 하게 된 후로는 너무 맛있어. 아빠 최고. 라고 폭풍 칭찬을 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준다. 이혼 후 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아내 집에서는 이미 아내의 엽기적인 음식 솜씨를 알고 있던 터라 전혀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굳센 게 특징인 아내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 솜씨가 좋아지면 그 사람도 나랑 헤어진 거 후회할 거고, 그럼 분명히 재결합하자고 말하는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아낌없이 설탕을 넣으면서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 요리를 매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전 장인 장모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는 딸아이와 둘이 된 후로 홀가분한 기분이다. 딸아이는 내가 엄마 대신 아주 맛있는 요리 많이 만들어서 아빠랑 같이 맛있게 먹을 거야. 가끔씩 나랑 같이 요리를 만들면서 그런 말을 한다. 다행히 딸아이의 미각은 지극히 정상이고 요리 솜씨가 날로 성장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장래가 기대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